저는 23살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로 벌써 9년째더라고요. 9년간 5개의 집을 거치면서 많은 게 변했는데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간 어떤 공간들을 거쳐왔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한 집이에요. 아주 작은 주방이 있는 원룸이었죠. 이때는 돈도 없었고 자취가 처음이라 인터넷으로 싼 가구들을 찾아서 집을 채웠어요. 살다 보니 취향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불편한 게 많은 집이었지만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무한한 애정이 생겼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시트지를 붙이거나 페인트 칠을 하면서 바꿔나갔어요. 조명도 직접 바꿔보고요. 여기서 2년을 살았는데 2년이 다 될 때쯤에는 집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노하우가 생겼어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예쁘다고 무작정 사다 보면 다른 물건들과 안 어울린다는 거. 그러면서 점점 단정하고 재색이 묻어있는 집으로 바뀌어갔죠. 첫 집에 오래오래 살고 싶었지만 계약 문제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는데요. 대학 졸업반이라 아주 바쁜 시기에 시간을 쪼개가며 집을 봤고 이 복층 오피스텔이 제 두 번째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탁도 샀어요. 돈이 정말 없던 시기였는데 친구들이 용돈이나 알바비로 화장품과 옷을 살 때 저는 돈을 모아 인테리어 소품과 가구를 샀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신기하게 보곤 했었죠. 혼자 살지만 집에서 다양한 요리를 해먹었고 이 집에 살면서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이 집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 푼 두 푼 모아 마음에 드는 식기나 주방 도구를 살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이때 만들었던 집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사를 합니다. 다시 처음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이 생긴 이후로 집에서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 생각은 없었던 게 저에게는 베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이 당시 주 수입원은 과외였어요. 베베 때문에 집에서도 수업을 많이 했어요.
취향도 점점 확고해져 갔고 도마 하나 제대로 놓을 곳 없는 좁은 주방이었지만 여전히 집에서 요리도 많이 하고 우유 거품 올린 핫초코를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 공간에서 이 모든 걸 하며 살았나 싶어요. 구평남짓한 원룸에서 촬영도 하고 요리도 하고 과외도 하고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의 아늑함을 뽑아냈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집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럽게 송도로 이사를 합니다. 사람들과 1대1로 만나 직접 과외를 하다가 이때쯤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사람들이 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은행 대출 75% 정도를 받고 이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태껏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서 살아서 앞이 이렇게 트여있고 밝은 점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베베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나 예쁜 공원도 있고 도시 자체가 저와 너무 잘 맞아서 아직까지도 이곳에 살던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언제든 밝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태껏 한 공간에서 자는 것, 일하는 것, 먹는 것을 모두 해결했는데 이 집은 방 2개가 있어서 공간 분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침실에서 거실로, 주방에서 작은 방으로. 집에서 걷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벅차올랐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좁은 곳에서 살다가 넓은 곳으로 이사한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전이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가구와 소품을 사보기도 하고 가격이 아닌 디자인을 보고 물건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무언가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앞선 몇 년의 자취 경험으로 이 집은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제 색깔을 채워나갈 수 있었어요. 베베 계단과 밥그릇도 예쁘고 좋은 걸로 바꿔줬고요. 온라인 강의는 한번 올려두면 계속해서 수익이 창출되니까 남는 시간에 다른 일들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시나리오를 드리긴 했는데 광고 촬영도 하고 책도 쓰고 아른아른하는 느낌이 좋을 거야. 침구와 커튼을 제작해서 팔기도 하고요. 학창시절 내내 제 방이 없었던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내 집을 갖고 싶었어요. 20대 내 집 마련하기가 버킷리스트에 있었죠.
습관처럼 부동산 중개 어플을 매일 들락거렸고요. 그리고 29이 되던 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을 받으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좋아했던 동네와 집이지만 내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서류 작업을 모두 마치고 공식적으로 새 집의 주인이 된 날. 방 3개짜리 아파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 집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어린 시절부터 고대해왔던 내 집 마련이라 전체 인테리어를 감행했어요. 원래부터 한국 아파트의 획일적인 인테리어를 싫어하기도 했고요. 혼자 사는 집이니 수납장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을 맞추고 싶었어요. 난생 처음 커다란 가전들도 사봤습니다. 공사는 한 달 정도 걸렸고 그동안 저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졌어요.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인테리어의 모든 부분은 제가 직접 요청드린 것들이에요. 크게는 집 구조 변경과 목공, 작게는 스위치 브랜드, 콘센트 위치와 개수.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 집에 더 애착이 가요. 새 집에 맞춰 큰 가구들을 샀고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은 이랬어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휑한 느낌이 있죠? 이 당시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마다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을 정도로 뭐가 없다고 했어요. 옷방은 3년 전에도 똑같아요. 옷 가짓수가 늘거나 줄지도 않았고 항상 이 정도를 유지 중입니다. 오픈형 행거는 이케아 보악셀 제품이에요. 방 하나를 옷에게 전부 내주는 걸 처음에는 조금 고민했었는데
장을 열지 않아도 내가 가진 옷이 전부 보이는 게 편하고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빨래 정리하고 다림질도 하니까 지금은 옷방을 따로 둔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하고 몇 개월 뒤에 집 전체에 타일 카펫을 시공했어요. 예전부터 베베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건데 내 집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돈을 쓰는 게 아깝기도 했고 언제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르니 선뜻 못했었거든요. 전체 시공하는데 카펫 구입 비용까지 합쳐서 130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집에 생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식물과 사랑에 빠졌죠. 허전해 보이는 빈 벽에 선반을 시공하고 작년에는 소파도 샀어요. TV가 없으니 소파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자주 앉지는 않지만 집 분위기가 한결 포근해진 건 확실해요. 집에서 침실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작업실인데 그러다 보니 다른 공간보다 쉽게 질리더라고요. 책상 주변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책상 위치를 이리저리 바꾸고 새 가구를 들이기도 했어요. 제가 편집하는 동안 옆에서 잘 베베를 위해 책상 옆에 베베집도 두고요. 책은 꼭 드러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납장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책상 위에 선반을 새로 달고 식물과 소품들을 뒀어요. 카펫은 2년 넘게 잘 쓰다가 얼마 전에 다 떼어냈어요. 청소가 너무 힘들기도 했고 베베가 나이 들면서 카펫에 실수를 하는 일이 자주 생겨서요. 이제는 3년 전처럼 이렇게 마룻바닥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자취 초반부터 지금까지 정리해보니 새삼 깨닫는 것도 많고 놓치고 있었던 걸 알게 되어 좋네요. 앞으로도 이 집이 어떻게 변해갈지,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영상으로 공유할게요.